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주변에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도 왠지 모르게 외롭다는 느낌 혹시 드시나요? 오늘 저는 그 감각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듣다 보면 불편할 수도 있고 어쩌면 오래 묵혀뒀던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해요. 왜냐면 이 이야기 결국엔 꽤 괜찮은 대로 흘러가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아마 지금 당신 주변에 어떤 사람이 떠오를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조금은 더 명확해질 수도 있어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할게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태생부터 고독한 존재라고. 그리고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과 번뇌는 사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온다고요.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좀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세상을 너무 삐딱하게 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라는 느낌이 들죠. 살면서 가장 많이 상처받은 게 어디서였는지 떠올려 보세요. 낯선 사람한테서였나요? 아니면 가까운 사람한테서였나요? 대부분은 가까운 사람이에요. 믿었던 사람, 오래 알아온 사람. 그쪽에서 오는 상처가 훨씬 깊고 오래 가죠. 모르는 사람한테 욕 한마디 들은 건 금방 잊혀도 친한 친구한테 무시당한 기억은 몇 년이 지나도 가끔씩 떠오르잖아요. 가까울수록 더 깊이 찌를 수 있다는 게 사람 사이의 아이러니예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고슴도치에 비유했어요.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체온을 나누기 위해 서로 가까이 모여들어요. 그런데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게 되죠. 아파서 다시 물러섰다가 또 추워지면 다가가고 그렇게 찔리고 물러서기를 반복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 사이도 똑같아요. 너무 멀면 차갑고 외롭고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찔려서 다쳐요. 그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게 사실 인간관계의 전부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걸까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또 지나치게 가까이 붙었다가 또 찔리고 또 상처받고 그 패턴을 반복하면서 사람에게 지쳐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 거리 감각을 찾는 것 자체가 평생의 숙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쇼펜하우어는 아주 불편한 말도 했어요. 배신은 빨리 배신할 사람과 천천히 배신할 사람만 있을 뿐이라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100% 신뢰하지 말라고요. 이 말이 너무 가혹하게 들리시나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내가 가장 크게 배신당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생각해보게 돼요. 설마 이 사람은 아니겠지 싶었던 바로 그 사람한테서 결국 상처받았던 기억이 한두 개씩은 있잖아요. 특히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순간 사람은 달라져요. 내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토록 가깝던 사람들도 하나둘 멀어지는 경험, 살면서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해요. 물론 이 말이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현실적으로 조정하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고 그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해도 좋다고 했어요. 계산 없이 다가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런데 상대방이 선을 넘으려는 기색을 보이면 그때는 과감하게 거리를 두라고 했어요.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하면 상대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다고요. 처음엔 고마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권리가 돼버려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이 되고 조금이라도 못해주면 오히려 서운해하는 상황이 생기죠. 호의가 권리가 되는 순간 관계는 조금씩 불균형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불균형이 쌓이면 결국 한쪽이 먼저 지쳐서 무너지게 돼요. 이게 남의 이야기 같지 않은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해요. 도와주고 싶다면 도와줬을 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만 도와줘라. 그게 냉정한 게 아니라 관계를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야 할까요? 친절함이 친절함으로 돌아오는 사람, 고마움을 알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 내가 뭔가를 해줬을 때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그런 사람과 연을 이어가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나요? 있다면 정말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 관계가 얼마나 귀한 건지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될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잘해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조금만 못해주면 불만을 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천천히 거리를 두는 게 나를 위한 선택이에요. 그게 냉정한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게 상대방을 위해서도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이제 고독 이야기를 해볼게요. 쇼펜하우어는 고독이라는 단어를 아주 자주 썼는데 그가 말하는 고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로움과는 달라요.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고통이에요.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는 상태, 텅 빈 느낌이죠. 이건 채워야 할 결핍이에요. 반면 고독은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한 상태예요.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 그건 결핍이 아니라 충만과 가까워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똑같이 혼자 있는 상태인데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맞이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고독이 두려워서 사람을 사귀기도 해요. 관계 자체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게 불안해서 사람들 속으로 뛰어드는 것들.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그런 관계는 대개 오래가지 못해요. 내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에게 기대기 시작하면 결국 둘 다 지치게 되니까요. 내면이 텅 빈 사람일수록 밖에서 끊임없이 자극을 찾으려 한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했어요. 반대로 내면이 풍부한 사람은 굳이 많은 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혼자서도 즐거움과 의미를 찾을 수 있거든요. 고독한 시간은 창의력을 키우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귀한 시간이에요. 결국 좋은 관계는 내 안이 어느 정도 채워진 상태에서 시작될 때 더 오래가고 더 건강해요. 그런 내면의 힘은 어디서 올까요?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 결국 가장 단단해진다고 해요. 자기 일을 묵묵히 잘 해내는 사람은 굳이 남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존중받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말이 많지 않은데 묘하게 존재감이 있는 사람. 관계에 연연하지 않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는 사람.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데 이상하게 매력적인 사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거든 흔들리지 않고 자기 페이스를 지키는 사람. 그게 결국 가장 단단한 사람이에요.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삶에 대해서도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다가 인생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고. 남들이 어떻게 볼까? 남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 그게 결국 자기 삶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뭔가를 올리면 반응이 신경 쓰이고 모임에서 내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집에 와서도 생각하게 되고 그게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져서 남의 시선이 내 선택을 좌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 삶이 아니라 남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남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균형 잡힌 시각도 전해드리고 싶어요. 쇼펜하우어의 이야기가 사람을 믿지 말고 혼자 살아가라는 메시지로만 들리면 그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기대지 말라는 것이지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진심이 통하는 사람, 고마움을 아는 사람,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채워지는 사람, 그런 관계는 소중히 가꾸어야 해요. 다만 그런 관계가 몇 개 없어도 그게 실패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깊고 진실한 관계 몇 개가 얕고 많은 관계 100개보다 훨씬 가치 있다는 것. 사람이 많을수록 반드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불행해질 수 있는 환경이 주위에 생기기도 한다는 것. 이게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잘해줄 필요 없어요. 고마움을 아는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들어줘요. 남의 시선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세요. 그게 생각보다 훨씬 가볍고 편한 삶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자기 일에 충실하세요. 가장 단단한 관계는 내가 단단해졌을 때 시작되니까요. 어쩌면 외로움은 나쁜 신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걸 돌아보라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외로운 시간이 찾아오면 잠깐 그 자리에 앉아보세요. 쫓아버리려 하지 말고 잠시 함께 있어 보는 거예요. 그 시간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내 안이 조금씩 단단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단단해진 내가 진짜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혼자여도 괜찮아요. 아니, 혼자인 시간이 있어야 비로소 온전한 내가 될 수 있어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다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당계 서봉이었습니다.